자,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감 변화가 있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거래에서 잠깐만 보시면요. 거래란 이렇게 꼭 자산, 부채, 자본 그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수익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감 변화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뭐가 있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래가 생기면 어디에다가 적는다는 걸 배웠어요.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거래에다가 거래가 생기면 장부에다 적을 때 있어서 이런 거래를 쭉 다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하나의 소설책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거래가 생기면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요. 분계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에다가 연다, 차변과 대변을 열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대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거래를 정리한다는 게 분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부터 분계까지의 설명이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원이고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라고 했는데요. 우리 거래는요. 회계상 거래가 있고 회계상 거래가 있고요. 거래인 거와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회계상 거래인 것은 뭐가 있냐면요. 상품의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고 팔고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거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처분하거나 어떤 매매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소실이 됐다거나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 나서 없어진 거, 불타버린 거잖아요. 있던 게 없어졌어요. 증감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못 받아서 손해본 것을 대손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가 생기면 항상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분계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감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감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왜 내가 사가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때요? 그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가치의 증감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뭐가 있냐면요. 채용 같은 거예요. 채용 같은 거는 어떤 거 있냐면 자 얼마를 주고 채용을 했다. 회계에서는요 사람은 들어왔지만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구두 계약 같은 거. 자 구두 계약. 구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고 또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보관 같은 거.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증감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것 등을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자, 이래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거래이냐 거래가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 접근해 볼까요? 우리 교재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교재 예제 보니까요. 자, 다음의 내용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건물을 매월 8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다? 아니다. 이것은 거래가 안 된다. 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증감 변화가 없었어요. 말로 우리가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은 거래가 되지만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은 거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게 되면 분계도 마찬가지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상품 20만 원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결정 안 했어요 아직 하고 주문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거래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주문했던 상품이 도착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뭐야? 내가 상품이 일단 나한테 물건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증감 변화가 있었죠. 자, 대금 20만 원을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거래 아닙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상품은 일단 들어왔어요. 돈을 못 줬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거래입니다. 상품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3번은 거래라고 보는 거고요. 4번. 거래처에 대하여 보유 중인 토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다. 자, 담보 같은 경우도 거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담보는 증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거나 맡기는 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월급 7만 원을 조건으로 채용을 했다. 이것도 급여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6번. 자, 종업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말이 있죠. 현금이 나갔어요. 이것은 거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화재로 인하여 5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때요? 불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품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거래다 아니다? 거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증감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거래가 생기면 무엇을 한다? 붕괴를 한다라는 개념을 꼭 좀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이 단원을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래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붕괴를 하는데 이때 붕괴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지켜줘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래의 무슨 요소? 판료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래에 뭐가 있냐면요. 이중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꼭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생기면 붕괴하고 붕괴할 때는 세 가지를 지키는데 이때 거래 판료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 하나 배운 거 있네요. 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웠잖아요.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은 늘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원리.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 우리 배웠었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에 팔려서 들어가기 전에 이중성 먼저 생각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너는 이중인격자야 라고 하게 되면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붕괴를 할 때는 꼭 차변하고 무슨 변을? 대변을 이용하여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대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항상 차변이 있으면 무슨 변? 대변에 있어서 우리가 붕괴를 하라는 개념이 거래의 이중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판료소는요. 8가지 요소를 꼭 좀 지켜달라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잠깐만 비교 한번 해봐요. 자, 차변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증가라고 하고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감소라고 그래서 왜 연휴 때 막 집 나가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쪄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랬다고 그런데 안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증가.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감소. 부채도 마찬가지. 자기 집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뭐가 된다? 감소. 자본도 자기 집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뭐라고 한다? 감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굳이 거래의 판료서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거래의 판료서는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무슨 변에 적어라? 차변에 적고 자산이 감소되는 것은 무슨 변에 적어라? 대변에 적으라 하는 게 바로 거래의 판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으라는 것을 우리가 거래의 판료서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차변에 뭐가 들어가고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비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발생이라고 해요.
수익도 발생. 아까 제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발생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적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개념에서 들어가고, 자, 비용이 대변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감소란 말을 하지 않고 소멸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익도 차변에 오게 되면 소멸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됐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요소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는 앞으로 전기할 때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가 생겨서 붕괴를 할 때 있어서 이 3가지를 꼭 지키는 조건인데요. 그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붕괴하는 것서부터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붕괴가 있잖아요. 이 붕괴는 거래가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5가지 정도만 알게 되면 정확히 웬만한 거래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붕괴할 수 있게끔 제가 기초 단계를 한번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붕괴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붕괴. 자, 우리 붕괴하게 되면은요, 뭐가 있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럼 우리가 돈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현금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래의 8요소에서 배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현금이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날까요? 현금이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난다? 그렇죠. 현금을 받아야죠. 그래서 받으면 현금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 현금이 줄어들까요? 현금을 쓰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도요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도요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거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죠. 왜?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간 걸로 봐서 이것은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생기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어떻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장부에 기록할 때는 우리가 이거 거래 그대로 소설마냥 수도요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장부에 적는다면 아마도 소설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차변이라는 친구와 대변이라는 친구로 나누어서 이 거래를 우리가 붕괴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지키면서 붕괴를 하자고요? 3가지를 지키면서. 그럼 먼저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느냐 받았느냐 줬느냐를 먼저 확인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일단은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면 우리가 무슨 변에 적기로 했어요? 대변에 적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뭐라고 쓴다? 현금 1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 100원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왜 나갔는지 모르시잖아요. 현금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변만 이렇게 적으면 현금이 100원이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왜 나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이 거래를 보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갔다고 그랬죠? 수도요금을 내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면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수익과 비용에서 어떤 거 배웠느냐? 수도요금 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광열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광열비는 무슨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죠. 비용이 생겼단 말이죠. 비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나? 비용의 발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1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자, 현금이 나갔구나. 근데 왜 나갔다? 수도광엽이 내느라고 이런 거래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래를 붕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수도광엽이 100원이 나간 거는 알 수 있지만 이 수도광엽이를 현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수표를 발행해서 줬는지 아니면 이것을 송아지를 줬는지 금덩어리로 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생기게 되면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이렇게 적을 때는 항상 몇 가지의 를 두고서 적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차변이 있으면 무슨 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대변이 있으면 무슨 변이 있다? 차변이 있다라고 하고서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현금만 자 이렇게 있으니까 수도광열비가 나갔구나 하는데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현금으로 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약에 현금이 나갔구나 하는데 왜 나갔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때문에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생기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래를 적으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거래가 있어요. 이자 700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이자를 현금으로 뭐 했어요? 받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이라고 그랬죠? 현금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금을 받으면 현금 무슨 변에 적으라 그랬어요? 현금이 늘어나니까 무슨 변에? 차변에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700원. 근데 이 현금 700원은 왜 늘어났어요? 왜? 자, 바로 뭘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7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자를 받았구나.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받으면 무슨 변에다가 적고 차변에 적고 현금이 나가면 무슨 변에 적는다? 대변에 적었다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받으면 차변, 쓰면은 무슨 변? 대변에 현금을 적으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리 현금에 대해서 배웠어요.